과거 사업성에 대한 부재로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HBM이 AI라는 시대를 만나면서 수요가 대폭발을 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바닥에서 200%,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HBM의 기술력이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 더 고사양의 성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 디램의 적층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위한 회로 역시 복잡해지며 미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걸 떠받치고 있던 기존의 기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현 시점, 우리가 투자자로서 과거의 이 대상승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진정한 10배건은 언제나 한계에 다다른 기술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탄생을 했다라는 거죠. 넘쳐나는 데이터의 폭주를 감당해야 되는 반도체 시장의 다음 길목, 유리기판,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앞에 지금 SKC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SKC는 현재 종가 기준으로 이제 2%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러한 하락은 SKC뿐만 아니라 소부장들, 대표적으로 뭐 이스페타시스 현재 3%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6%, 유진테크도 5%,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6%, 7% 가까운 하락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일단 약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S7은 강세냐? 물론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파란색 음봉을 띄워주고 있지만 현재 2%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차트가 이걸 5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시간 외 거래에서 이제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본장에서 매도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PPI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로 시장이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해서 시가가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매도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해 트리거가 되는 거는 우리가 좀 기간적인 리스크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8월 2주차 금요일 마지막 거래가 종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광복절로 하여금 우리가 월요일까지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같이 쉬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동아시아적으로 일본과 중국 시장은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렇기에 이런 기간에서는 스마트머니들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알 수 없는 리스크들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매도로서 경량화를 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장을 겹치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묶여있을 돈 단기적으로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 수익을 내자라는 이러한 트레이더들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게 오늘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머니들이 매도를 하니까 우리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벽세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은 가랭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단지 이런 시장의 특징이 호재를 소극적으로 반영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호재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오늘은 이제 그런 좀 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나 방향성이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홀딩을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매도세, 혼란스러운 시장에 조금 더 과하게 빠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부라도 조금씩은 좀 담아보는 게 오히려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S&P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 가장 중심이 됐던 게 바로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이제 P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인플레에 대한 완화가 이제 큰 폭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려고 했던 FOMC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년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하가 베스트지만 금리가 인상해서 동결이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퍼 섹터가 가장 많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로봇 섹터가 이제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금리에 대한 영향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다음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 채널 같은 경우는 현재 SKC 자체를 이제 메인으로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게 되면은 텔레그램방 리스트 요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강프로가 직접 이용하고 있는 요 무료 텔레그램방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 밑에 강프로 리서치룸 투자 전략 리포트 무료 알람 요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런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신청하시거나 뭐 구독자 전용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전부
전부 다 읽어보실 수 있게 제가 오픈을 해놓았으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좀 추천 종목들도 같이 적어 놓았으니까 내용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만족하셨다라고 하시면은 강프로 구독은 잊지 말고 꼭 한 번씩은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제 뭐 월 단위가 됐던 이제 주 단위가 되었던 포스팅을 통해서 인사이트들을 계속해서 좀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우리가 반도체 섹터가 유리기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공정 장비에서도 뭐 노강, 식각, CMP 슬러리, 그리고 뭐 팹리스나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기에 영상에서는 다 하지 못했었던 내용들,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더보기란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씩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도가 훨씬 더 강한 시장이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제자리를 찾아올 자금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야겠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영상을 통해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새벽 5시에 나온 기사죠. AI 칩이 커지자 고성능 반도체 기품도 품기다, 빅테크도 주섰다. 그래서 뭐 삼성전기 FC BGA 생산 라인이 이제 풀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은 또 삼성전기만 잘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는 게, 지금 플라스틱 기판 대장은 삼성전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이라고 해서 차세대 기판 시대에서도 대장이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SK 하이닉스죠. HBM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는 얘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7년도부터는 삼성전자에게 HBM에 대한 점유율을 넘겨줄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의 차이지, 지금 플라스틱 기판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였으면 삼성전기가 맞고요, 유리 기판에 대해서 바닥에서 전부 다 이제 수익으로 긁어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KC가 맞아요. 어찌됐건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AI 반도체에 탑재가 되고 있는 칩들이 늘어나고 기판 면적이 커지면서 제조 난도가 높아지고, 그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들은 LTA 장기 공급 계약까지 맺으면서 고사양 기판 확보에 줄을 서고 있다. 그리고 AI 서버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고사양 FCBGA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나 서버용 FCBGA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판 가운데 기술 난도가 높은 제품으로 손에 꼽히고 있고, CPU와 GPU의 연산 처리 능력과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기판 위에 여러 개 반도체 칩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기판 역시 대형화와 고다층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사양 서버용 FCBGA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도 삼성전기를 비롯해 일부 기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FCBGA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게 플라스틱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FCBGA 같은 경우는 칩을 만드는 방법이지 그게 유기 기판이냐 유리 기판이냐 이걸 나누는 조건이 되질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을 짓는 것을 예로 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평평한 바닥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위에 이제 뼈대를 세우고 여기에다가 지붕을 올려서 집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 FCBGA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1, 2층 평범한 집이 아니라 63 빌딩 그리고 롯데 시그니엘 이런 걸 지으려면 어떻게 되죠? 집을 짓는 양식은 같겠지만 들어가는 철근도 훨씬 고강도여야 될 거고요,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재들 역시 일반 자재가 사용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사람들도 훨씬 많이 다니고 전기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보강 작업까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 기존 유기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ABF 아지모토 필름 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유리 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은 FCBGA에서 파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학적으로 오류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냥 주식을 저처럼 업으로 하실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요 정도 개념, 그러니까 FCBGA가 꼭 유기 기판은 아니구나라는 개념들만 잡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출시한 블랙엘 기판 같은 경우는 81바이 74였지만 지금 이제 차세대 울트라 루빈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죠. 여기에 사용되는 기판 같은 경우는 153바이 77로 지난 시즌보다 2배 이상 기판에 대한 면적이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판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무게와 열 등 따라서 이제 힘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고도 제조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현재 AI 시장 같은 경우는 AC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자체 AI 가속기에 대한 개발이 확대가 되면서 칩의 구조와 사양
사양에 맞춘 맞춤형 FCBGA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FCBGA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기판 면적의 한계에 다다르면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아키텍처, 그러니까 2세대 아키텍처 AI 가속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미 1000W가 넘는 고전력 칩으로서 기존의 유기 소재인 아지모토 필름 기판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엔비디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와트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전송량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열을 현재 플라스틱 기판인 ABF 기판이 소화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헬리오스, AMD가 이제 새로운 또 GPU 모델들을 선보였죠. 그리고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엔트로픽을 이미 고객사로 선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헬리오스 같은 경우는 루빈보다 훨씬 더 많은 HBM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물리적으로도 면적이 커져야 되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량을 이송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현재 시장에 메모리에 대한 쇼티지도 문제긴 하지만 기술력에 대한 병목 현상을 뚫어내야지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AMD와 엔비디아의 현실이고, 그 병목 현상 길목에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고사양 서버용 FCBGA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도 삼성전기를 비롯해 일부 기업에 불과하다라는 이 내용과 빅테크들이 자체 AI 가속기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면서 칩 구조와 사양에 맞춘 맞춤형 FCBGA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인데,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이미 FCBGA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만에서 인베딩 방식이죠. 다른 유리기판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은 고객사에 맞춤 커스텀이 가능한 인베딩 방식의 유리기판을 이제 굿다이 제작이 성공을 했고, 양산 전 마지막 단계인 POC 신뢰성 테스트를 이번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SKC 같은 경우 이미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유리기판에 대한 양산 일정을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키고 있고, 이번에도 연내에 대한 내용들이 또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도 이번 2026년 3분기나 4분기 혹은 그 사이에 이번 퀄 테스트에 대한 이제 방향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연기시키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또 묵인을 하게 되면은 저 역시 SKC에 대한 비중을 줄이겠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시나리오처럼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 그럼 저 역시도 정말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SKC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강프로 구독자님들에 대해서 이제 평단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죠. 제 구독자님들 이제 3천여 분이 이러한 평단가 조사에 같이 응해주셨는데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현재 우리 SKC를 이제 1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95,000원에서 이제 11만 원대가 가장 많이 분포해 계시고, 과거에 매수하셨다가 이제 물 안 타신 분들 혹은 이러한 급등에 불타기 하신 분들이 이제 11만 5천 원 이상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주가가 9만 원이 넘어가지 않고 있죠. 그렇게 대부분 모든 분들이 손실 구간에 접어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 11만 원대 같은 경우도 이미 손실률이 20%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회복하려면은 그 20%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11만 원 정도 평단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 대응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수익률을 메꿔 나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평단가가 11만 원 이상이신 분들,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으로는 컨트롤이 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52주 신고가였던 18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손실률은 50%고, 이 손실률을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100%의 수익률이 달성이 돼야지만 우리가 발생했던 이 손실률을 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설문에 참여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이제 플랜 A에 대한 전략들과 플랜 B에 대한 전략들을 좀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죠. 플랜 A 같은 경우는 현재 SKC에 대한 비중이 이미 크시거나 그리고 남아있는 시드에 대한 여유가 제한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타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와 강세 패턴을 가진 종목들로 하여금 수익을 발생시켜 지금 이제 마이너스 폭을 상쇄시키는 전략이고요. 플랜 B 같은 경우는 평단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이러한 저점에서 이제 20% 30%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고, 나머지 시드로는 주도주와 강세 패턴을 가진 종목들로 하여금 이 마이너스 폭을 상쇄시키는 전략들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받고 계시는 거고, 이제 신규로 저를 구독하시거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강프로 구독자라고 하시면은 1원의 비용 청구되는 것도 없이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NHN이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8월 10일 월요일 제가 우리 구독자님께 돈 벌려면은 몰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날 같은 경우도 이제 11시 26분에 돈 벌려면 몰라도 해야 됩니다. NHN 45,000원 부근에서 편하게 매수하세요. 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STO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에서 분석을 하면서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있고, 실적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가 중요한데,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 투신,
기관이 7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사이드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죠.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관 투신 연기금이 원사이드 매수가 인상적이면서 차트 역시 이제 전에 있던 저항대 매물들을 뚫어주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날이 바로 8월 10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75,200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보수적으로 우리가 그냥 수익률을 대충 그어놓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잘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72%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과 같은 이런 시장에서 강세를 가져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연휴 끝나고 난 이후에 좀 눌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차익으로 실현을 한 다음에 오늘같이 눌렸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을 가져갈 때 우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드 100만 원이더라도 이렇게 두세 번만 굴리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SKC 뭐 추가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에다가 시드를 다시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던지 여러분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번 주말간 우리 구독자님들 집계를 통해서 18일 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 정규장 시작 이전에는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3주차부터 발송되는 알림은 좀 많은 분들이 받아 가시면서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 강프로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시청 중이신 영상 하단 여기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게 되면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강프로 8월달 구독자를 위한 무료 주식 솔루션 제 개인 홈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SKC에 대한 특이 사항과 추천주 받아보기, 문자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연락처와 함께 이제 무료로 신청하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처로 이제 신청을 해주신다라고 해서 대단히 큰일 나는 것도 없고요. 제가 월 단위로 전부 다 초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 버티시면은 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휴일이신데, 아마 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한 이틀 정도는 여러분들께 또 SKC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섹터 내의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장에 대한 흐름들이라든지 일본과 중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화요일날 대응 전략들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강프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말간 올라오는 영상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룸의 강프로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